에키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유리. 이건 내 첫 남편과 관련된 일화다. 첫 남편 이름은 아카마츠. 같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으로 2년을 사귄 우리는 27살이었던 해에 결혼했다. 결혼하기 전엔 난 가능하면 1, 2년은 직장 쭉 다니고 싶어. 너는? 지금 회사 쭉 다닐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럼 아이는 좀 나중에 가질까? 이렇게 상의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며 승진을 노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 후 유리, 나 그냥 퇴사할래. 뭐? 아니 왜? 회사 쭉 다닐 거라며. 꼭 그러겠다고는 안 했어. 내가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거든. 해보고 싶었던 일? 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야. 교사?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다. 남편은 문과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교원 자격증은 없었다. 애당초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는지도 의문이었다. 왜 하필 초등교사인데? 초등학생쯤이야 뭐. 성인에 비하면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하잖아. 실족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뭐 별건가? 만만하잖아. 적어도 지금 하는 일보단 편하겠지. 교사가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닐 텐데.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상의 결과 교원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내는 걸로 합의했다. 그깟 자격증은 금방 따.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몇 달만 참자. 하지만 뭐? 4년제 대학을 다니겠다고? 자격증 따려면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네? 아니 뭔 자격증을 금방 따겠다고 큰소리 떵떵 칠 땐 언제고. 직장까지 관두고 4년 내내 공부에 매진하겠다지 뭔가. 근데 내가 모은 돈으론 4년제 대학은 어림도 없더라고. 유리, 지원 좀 해주라. 뭐? 돈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한다며. 4년 동안 내 경제력에만 의지하는 것도 모자라 등록금까지. 집안을 거덜낼 셈이야? 거참. 그럼 부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의 꿈을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부부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당신이 이렇게 차가운 여자일 줄은 몰랐다. 순 제멋대로잖아. 그래도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남편을 뒷받침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겠지. 딱 4년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래, 내가 지원해 줄게. 우와, 진짜지? 고마워 유리. 너랑 결혼하길 잘했어. 그날부로 남편은 나를 자기 좋을 대로 부려먹기 시작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잘 가. 유리 씨가 요즘 퇴근 후 알바를 한다던데 괜찮으려나 몰라. 말도 마세요. 남편 대학 등록금 벌겠다고 그 고생을 하다니. 무리하지 말아야 할 텐데. 수입이 없는 남편 대신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던 나는 퇴근 후와 주말에 알바에 매진했다. 어서 오세요. 남편이 교사가 될 때까지만 버티자. 한편 남편은 나왔어. 공부 안 하고 뭐해? 공부? 잠깐 쉬는 중. 이번 시간에 빨래라도 걷으면 좀 좋아. 남편은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할 뿐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알바도 하지 않았다. 자격증 시험 떨어지면 나 진짜 졸도한다. 그리고 4년 후 유리, 교원 자격증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드디어 땄구나. 한 번에 따다니 나 천재인가 봐. 그래. 남편은 어찌어찌 교원 자격증을 따는데 성공했고 운 좋게도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에 발령이 났다.
오늘부터 이반 담임을 맡은 아카마츠 선생님이야. 잘 지내보자. 네, 선생님. 이제 내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부담 덜었네. 그런데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야, 나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알바를 관둬.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조금만 더 다녀. 뭐? 4년 동안 안 쉬고 일했으면 됐잖아. 슬슬 아이 가질 때도 됐고. 아이? 뭔 소리야. 네가 그랬잖아. 아이는 나중에 갖자고. 그거야 결혼 1, 2년 차 신혼 때 얘기고, 결혼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더 미루려고. 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냐? 생각보다 일은 뭐가 이리 힘든지 애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지. 야근은 밥 먹듯이 하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앞에서 꼭 아이 타령을 해야겠어? 분위기 파악 좀 해. 너 그래, 너도 힘들겠지. 그럼 나는 뭐 일하는 기계야? 너 이제 겨우겨우 일 시작했는데 나도 좀 쉬자. 뭐? 겨우겨우? 너 지금껏 날 그렇게 보고 있었어? 아니, 너한테 난 한낱 짐짝이었구나. 아, 그러셨구나. 거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후 자녀 계획과 알바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다시 얘기를 나눠봤지만 남편은 한사코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는 아, 거 더럽게 시끄럽네.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를 향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만이구나, 아카마츠. 나는 마지막 수단을 썼다. 아카마츠를 잘 아는 상사를 부른 것이다. 아카마츠, 네가 퇴사하고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동안 유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나? 네.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고맙지도 않은가? 앞으론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냔 말이다. 아니, 그치만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돈을 벌어와봤자 뭐 얼마나 벌어왔다고. 뭐?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음식도 미리 만들어둔 거 데워서 내놓고. 아니, 그럼 알바하다 말고 집에 와서 갓 지은 밥을 대령한 다음 다시 알바하러 가야 했다 이거야? 아카마츠,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네가 유리랑 반대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유리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4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 후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싹 해치워야 한다면? 일 좀 더 해. 유리가 이제야 일을 시작하나 했더니 내게 좀 더 일하라고 한다면? 어때? 이제 심각성을 알겠나? 아니 뭐 대충은.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한 사람만 부담을 지는 건 돕는 게 아니야. 배우자에게 본인의 욕심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부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앞으로 네가 유리의 힘이 되어줘야 해. 유리가 과로를 알아놓으면 어떡하려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얘 저보다 힘도 세고 체력도 좋거든요. 제가 유리 입장이 된다면 힘들기야 하겠죠. 그래도 유리 체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5년은 거뜬할걸요. 결혼 생활은 원래 힘든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할 의무가 있다고요. 얜 그냥 자기 몸 편해지려고 연약한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얼마나 힘이 넘치는데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아카마츠, 너 그걸 말이라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고 아이 가질 생각도 없이 앞으로 소처럼 주야장천 일만 시킬 생각이시다. 지금 네 말이 그거잖아. 아니 그치만 부부라면 그 정도는. 그럼 내놔. 뭐? 내가 몸 갈아서 벌어다준 대학 등록금 몽땅 다 뱉어내란 말이야. 너랑은 도저히 가치관이 안 맞는다. 우리 그냥 이혼해. 이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혼은 무슨? 알겠어. 아는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지. 야!
너 왜 그러는 건데? 마지막 수단으로 상사를 불러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이기적인 말만 나불거리는 남편을 보고 깨달았다. 하지마! 이 인간에겐 잘해줘 봤자라고. 아카마츠는 써먹기 좋은 ATM기 겸 가정부가 떠날까봐 끝까지 이혼하려 들지 않았지만 상사가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의 힘을 빌려 무사히 이혼에 성공했다. 등록금에 관해서는 이제 와서 그 돈을 다 뱉어내라고? 너 진짜 쪼잔하구나. 돈은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나 쪼잔해. 내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내 고생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이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텐 한 푼도 못 줘. 내가 네 엄마니? 언제까지고 치바폭 안에서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됐고, 빨리 여기 사인이나 해. 내가 미쳤냐? 사인을 하게. 아카마츠, 더는 못 들어주겠다. 잔말 말고 꼭 돌려드려. 알겠어? 실은 허세가 심한 전 남편은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내고 있다며 시가에 거짓말을 했었다. 나도 여태껏 입을 다물고 있었던 터라 대학 등록금을 내가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고 있었다. 양측 집안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혼 협의 때가 처음이었다. 시모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시부는 그나마 정상인이었고 나는 400만 엔가량을 돌려받았다. 나는 원래 살던 임대 아파트를 떠나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기로 했다. 또 이런 일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 혼자 끙끙하지 말고. 고마워, 엄마 아빠. 가능한 이런 일 안 생기게 할게. 그 후 알바는 그만두었고 직장은 쭉 같은 데를 다녔다. 엄마 지인의 소개로 쿠로키라는 사람과 맞선을 보고 결혼까지 했다. 그토록 꿈꿨던 자녀도 셋이나 낳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전 남편이랑 살 땐 참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4년 동안 마냥 헛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 난 절대 당신 고생 안 시킬 거야. 응, 나도. 참고로 전 남편은 그러니까 내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현재 홀몸으로 학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알바를 뛰고 있단다. 왜 그랬는고 하니?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했더니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니까요. 글쎄, 그게 뭐 별거라고 유난 떨기는. 쪼잔하긴 얼마나 쪼잔한지 아내가 돼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요. 아니요, 아카마츠 씨가 이상한데요? 아카마츠는 이렇듯 일터에서 내 뒷담을 일삼았다. 오죽했으면 아카마츠의 직장 동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게 연락을 해왔을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 혹시 몰라 아카마츠와 나눈 대화를 일부 녹음해 두었었다. 아카마츠의 폭언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그분께 넘겼다. 계증에는 나를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카마츠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다. 해고야! 학교에서 잘려서 망정이지. 연락 주셨던 그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이야. 듣자 하니 모임이나 맞선에 나가며 아등바등 재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데 배우자에게 부담만 줄 바엔 평생 혼자 살기를 바랄 뿐이다.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くら体力があるからとは言っても、長年続けていれば精神的にも辛いことだとか思わないんでしょうか。自分に置き換えて考えてみたとき、想像しただけできついものだと理解できるならなおさらです。というか、小学校教員を目指す理由がひどすぎます。子供に勉強以外も教える立場であるというのに、そんな考え方をしている人に教鞭を取ってもらいたくないですよ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別れ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